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월드 시간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스마트폰 업체들이 잇따라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스마트폰 트렌드에 관해서 준비를 해오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스마트폰 시장도 함께 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 이 새로운 스마트폰들이 속속 출시가 되면서 과연 어떤 것으로 고르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2016년 봄 새롭게 출시될 스마트폰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워치 같은 다른 스마트 기기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두면 좋겠죠? 예. 자, 봄이 되면 항상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까 예. 이게 지갑이 두둑해질 때가 없을 것 같아요. 새롭게 출시된 스마트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먼저 다들 아실 제품을 먼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예. 갤럭시 S7과 LG G5 그리고 아이폰 SE인데요. 먼저 지난 2월에 발표한 갤럭시 S7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미 출시된 기기인 만큼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실 텐데요. 전반적으로 전에 발표된 갤럭시 S6를 업그레이드한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반적인 스마트폰 형태를 한 모델과 양옆이 휘어진 엣지 모델 중에서 이제 고르실 수가 있는데요. 손에 잡았을 때 느껴지는 그립감은 일반적인 모델이 낮고요. 대신 엣지 모델은 화면이 조금 더 커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든다라고 합니다. 보기에도 좀 더 독특해 보이고요. 예. 또 전작에서 삭제되었던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과 방수 방진 기능 역시 이번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또 Always On 기능이라고 해서 디스플레이가 꺼진 상태에서도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게임 지원 역시 강화되어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카메라인데요. 최대 밝기가 1.7로 좀 더 밝아졌고요. 센서 크기 역시 약간 커졌습니다. 대신 문제도 좀 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찍은 사진에서 조금씩 물결이 일렁이듯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역시 지난 2월에 공개된 G5도 곧 출시가 됩니다. 이전 제품에 비해서 버튼 모양을 바꿨고요. G 시리즈 중에선 처음으로 메탈 소재를 사용을 했는데요. 사실 이런 소소한 변경점보다는 끼웠다 뺐다 하는 모듈식 배터리를 채용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죠. 예. 모듈 형태를 채용해서 좋은 점은 어떤 모듈을 끼우는가에 따라 다른 기능을 추가로 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진 이 모듈식 액세서리는 카메라 기능 확장 모듈인 캠 플러스와 하이파이 오디오 기능을 쓸 수 있는 하이파이 플러스 모듈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LG 프렌즈라고 해서 360도 카메라나 드론 컨트롤러, VR 헤드셋, 롤링 버튼, 이 모듈 형태가 아닌 좀 다양한 액세서리도 함께 출시를 했고요. 관련 자료들도 공개를 하면서 이 다른 회사들의 참여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좀 다양한 형태의 액세서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 이것도 역시 약간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모듈 형태의 액세서리를 다른 기기에서도 쓸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다음 기기에서도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보겠다라고만 대답을 해서 구매 예정자들이 많이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격 문제인데요. 하단에서 모듈을 끼웠다 뺐다 하는 구조이다 보니 쓰면 쓸수록 이 부분이 벌어지거나 틀어지거나 하는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갤럭시 S7, LG G5 모두 장단점이 뚜렷하게 있는 예. 것 같은데요. 애플에서도 또 새로운 아이폰을 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21일 아이폰 SE라 불리는 새로운 아이폰을 출시를 했습니다. SE는 스페셜 에디션의 약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디자인은 아이폰 5S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성능은 뛰어난 편인데요. 기존에 출시된 아이폰 6S에서 3D 터치 기능만 빼고 화면 크기를 줄이면 바로 이 아이폰 5 SE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동일한 부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좀 철진한 부품을 쓴 아이폰 5C를 내놨다가 쓴맛을 봤던 경험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여기고 있는데요. 화면이 작아진 만큼 가격도 저렴해졌습니다. 16GB 용량을 가진 아이폰 SE는 $399, 64GB 용량을 가진 제품은 $499입니다. 아쉽게도 한국에 들어오면 최근 환율의 영향으로 인해서 각각 50만 원대와 60만 원대 제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예. 빠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안에는 발매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하는데 실망스럽다는 목소리도 많아요. 그렇죠. 문제는 역시 작은 화면이겠죠. 예. 점점 스마트폰 화면 크기가 커진 현실에서 반대로 화면 크기가 더 작은 제품을 내놨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의아함을 안겨줬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굉장히 심하게 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작은 크기 스마트폰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손이 작으신 분들은 큰 화면 스마트폰을 잡기도 좀 어려워하시고요. 그렇죠. 또 한 손으로 조작이 간편한 이런 제품들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가지고 다니기도 더 편하고요. 하지만 스마트폰이 이제는 이 전화기라기보다는 정보통신 단말기나 게임기 쪽으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작은 화면 스마트폰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좀 고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활개를 친다고 하더라도 예. 또 중저가 폰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인기도 만만치 않죠. 아무래도 여전히 중저가 폰이 대세인 대세죠. 예. 작년부터 불어닥친 이 중저가 폰의 인기가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LG전자에서는 올해 초에 출시한 K10과 스타일러스 2에 이어 세컨드 스크린을 장착한 X 스크린과 듀얼 카메라를 단 X캠 등 보급형 스마트폰을 지난주에 또 출시했습니다. 출고가 30만 원대의 저렴한 폰들이고요. 예. 삼성전자에서도 올해 초에 출시된 갤럭시 A5, A7에 이어서 A3를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역시 4.7인치의 작은 화면을 가진 스마트폰인데요. 출고가도 30만 원대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직구로 구입할 수 있는 해외 스마트폰에 대해서 더 관심이 좀 많으시겠죠. 예. 먼저 오는 4월 12일 대만의 HTC에서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인 원 M10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문 인식, 방수 방진 기능 등 다른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다 담았고요. 뒷면에 금속 재질을 사용한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디자인의 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예전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또 샤오미 Mi5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5.15인치 풀 HD 화면에 퀄컴 스냅드래곤 820 등 좀 고사양을 탑재했으면서도 무게도 가볍고요. 가격도 싼 편입니다. 싼 모델은 약 38만 원, 그리고 고급형 프로 모델은 약 51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예. 아직 한국에서 정식으로 출시될 계획은 없지만 이미 이 예약 주문으로만 1,600만 대를 판매한 제품인 만큼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급형 모델은 이 4월부터 판매 예정이고요. 이외에 덧붙여서 화웨이 P9과 메이주의 M3도 4월 초에 출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4월에 또 정점을 이룰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한동안 스마트워치 시장은 참 잠잠했던 것 같은데 예. 요즘 다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가서 그런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예전에는 최소한 3, 40만 원 줘야 됐던 제품들이었는데 최근엔 이 다른 선택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애플워치가 가격을 인하를 했는데요. 가장 저렴한 제품을 $50 이내에서 이제는 $299부터 구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역시 루나워치겠죠. 출고가는 19만 8천 원이지만 공시 지원금을 받으면 10만 원 이하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인데요. 예. 이 제품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다시 한번 스마트워치 붐이 일어나기를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또 U+에서는 이 주니버 토키라는 아이들을 위한 전용 스마트워치를 내놨습니다. 일본 KDDI와 공동으로 기획한 제품인데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어느 곳에 있는지 이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아이들은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바로 SOS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엄마에게 전화, 이런 형식으로 음성으로 조작이 가능하고요. 또 작년에 발표된 LG워치 어베인 세컨드 에디션도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 이스돌 구단이 알파고와 대국을 뒀을 때 차고 있었던 시계라고 해서 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LTE 유심을 내장하고 있어서 시계만 가지고 있어도 통화나 메시지 전송이 가능하고요. 안드로이드 웨어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얼마로 책정될지가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전 모델은 한 60만 원 정도 굉장히 좀 비쌌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국에 이 제품이 다시 출시되면서 한 $200 정도로 가격이 매겨졌어요. 그래서 예. 가격에 따라 이 판매량이 희비가 굉장히 많이 엇갈릴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을 한 3분의 1씩 LG 워치도 내리고 있는데 예. 처음에는 신기해서 관심 많이 보이다가도 사실 관심뿐이고 구매하신 분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보급이 많이 될까요? 일단 분위기는 괜찮은 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적정한 가격대로 나오니까 소비자분들이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또 이 안드로이드 웨어 같은 이 웨어러블 OS도 지난 1년 전에 비하면은 굉장히 좋아진 편입니다.
다만 여전히 이 시계를 찾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들이 시계를 차야 할 이유를 만드는 것이 좀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는데 네. 이번에 신제품 출시로 정말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 2016년 봄에 새로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